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제부터 아파트 시장의 박앤세일이 시작됩니다.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하는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수요자 목적의 내 집 마련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체크드리고자 합니다. 간과할 수 있지만 이게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이 연관된 부분이죠.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빌라와 다르게 선호하는 주거 상품이 된 이유는요. 먼저 대단지 구성에 따른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놀이터나 산책로, 육아시설 다 단지 안에 구성되어 있죠. 최근에는 헬스장이나 골프 연습장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두 번째는 보안입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에서는 좀도둑 들었다는 얘기 많이 못 들어보시죠.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는 도둑 이야기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데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라와 아파트는 주차 문제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는 빌라의 태생적인 문제라서 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번째는 프라이버시 보호죠. 빌라 같은 경우는요, 도시 계획 자체가 따닥따닥 붙어있게 돼 있다 보니까 앞쪽과 바로 연결돼 있고 소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높은 수요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있어요. 자체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내가 재건축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아무래도 개발 가능성이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수요를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요, 언제나 소득 증가율을 뛰어넘는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하락기보다는 상승기가 훨씬 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현재 드물게 일어나는 아파트 가격 하락 초입 상황, 기준금리를 워낙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린 상황이죠.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부분은 아파트를 사야 하는 현금의 가치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돈의 가치 변화에 따른 역전세나 환경도 조성되겠죠.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가치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전세금도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목돈의 가치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문제는 2년 전에 전세를 놨을 때는 0.5%란 초저금리, 전세 수요가 넘쳐날 때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전세난 때문에 단기 급락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초급매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공급이 넘치는 상태에서 어떤 집을 골라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장과의 거리, 교통적인 부분, 그리고 교육 환경적인 부분, 가격 같은 거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나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넓은 지역의 후보지를 고르다 보면 유사한 조건에 집중해서 골라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대당 주차 대수입니다. 최근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예요. 자, 주차가 불편한 아파트는요, 거주 만족도가 진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사 갔는데 생각보다 주차가 너무 불편하네, 오래 살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사 가시는 분들, 이번에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이사를 가신 분이라서 학교 문제 때문에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집을 구할 때 거주 편의성이 높은 집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만약 여러분들이 힘들게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수십 분 동안 주차할 곳을 찾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내가 좋은 자리에 주차했는데 다시 주차할 게 걱정이 돼서 차를 사용하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삶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집들은요, 매매 물건도 다른 단지에 비해서 증가하고요, 전세 세입자도 오래 거주하지 않아요. 투자 목적이든 실수요 목적이든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주차 대수는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로 고민이 된다면 무조건 주차 대수 많은 곳으로 가야 되죠. 자, 요즘 네이버에 단지별만 선택해도요, 총 주차 대수의 세대당 몇 대까지인지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대형 면적 아파트가 많은 단지가 주차 대수에선 더 유리해요. 그런데 구축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불편한 건 당연한데 신축 대단지는 다 주차장 넉넉한 거 아닌가요? 내가 이번에 집 보러 가보면서 주차장 봤더니 주차장 엄청 넓고 차 별로 없던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축이라고 주차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오히려 분양 경쟁률이 최근에 치솟았잖아요. 수요자가 찾기가 쉬워지다 보니까 과열 시기에 공급된 주택이 오히려 주차 대수가 더 적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성남시 수정구에 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여기가 2017년 8월에 일반 분양했거든요. 이때 세대당 주차 대수가 1.22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년 뒤에 일반 분양했던 산성역 자이 프로즈 보잖아요. 세대당 1.03대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죠. 오히려 요즘 지원 아파트가 주차 대수가 더 부실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즘 왜 주차 대수가 예민하냐면요. 요즘 가정에서 차 두 대가 굉장히 흔해졌거든요. 뭐 출퇴근하는 아파트가 있다 치고요. 요즘 엄마들도 차 필요해요. 왜냐면 자녀 학원 이동용으로 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차 두 대 보유 가구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주차를 타이트하게 설계한 단지 같은 경우는요.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럼 세대당 주차 대수 볼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세대당 1.2대 이하는요. 주차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대당 1.3대 내외는요. 아무래도 주차 문제가 1.2대 이하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 퇴근 시에 자리 찾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대 이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주차 공간 여유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것도 지하철이 가깝냐 뭐냐에 따라 다른데 지하철 초역세권의 경우여서 마이너스 0.1%포인트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임대 비율이 섞여 있는 단지들은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적어도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좀 넉넉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세대당 주차 대수 1.1 이하의 경우에는 매매는 가급적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용적률입니다.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이 땅이 얼마나 많은 주택 지었냐 그것을 나타내는데 당연히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향후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지잖아요. 왜? 애초부터 이 땅에 집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적률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주차 대수가 현재 가치와 연관됐다면요. 용적률은 미래 가치와 연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0% 이하면 장기적으로 거주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광교 지역을 예시를 보면요. 자연앤자이 2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98%잖아요. 인근에 이 편한 세상 광교 보면 용적률이 229%입니다.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준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현재 가치가 더 중시되기 때문에 이런 용적률 타이에 가격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 거주한 집을 애들이 클 때까지 오랜 기간 거주할 생각이라면 당연히 용적률이 낮은 곳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주상복합은 장기 거주용은 적합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상복합과 일반 아파트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이게 용적률에서 차이가 큰 거예요. 자, 미사 강변 센트럴자이 미사 지역의 한 대표 대단지 하나 볼게요. 여기 용적률이 209%죠. 그런데 인근에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미사 강변 홍반 호반 서밋 세대수가 846세대인데 용적률이 무려 396%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은 더 높은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쌤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용적률이 있으면 아예 재건축 시도 자체가 어렵다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부동산은 땅을 사는 겁니다.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 시멘트 덩어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감가상각으로 하락하는 건물값의 가치를 메꿔주고 그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땅이 많은 아파트가 유리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은 제가 10년, 거주 10년 차 이내에 매도하라고 많이 권해드렸어요. 그런데 주택 가격의 하락 시기에는요. 지금 주상복합과 일반 아파트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요. 주택 결정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는요. 교통, 교육, 가격 등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여러 개 단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고민하게 되신다면요. 주차 대수, 현재 가치를 나타내고요. 용적률,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차 대수 부분은 요즘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 앞으로 더욱더 이슈가 될 겁니다. 자, 솔직히 집값 폭락하고 있는데 폭락하는 집 사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께는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추천드립니다. 긴축 상황에서 존재하는 로또 분양이 여전히 있다는 부분이죠.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청약 가프 처덕에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